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마음 편하게 만나는 이성 친구 있으신가요? 이른바 남사친, 여사친이라고들 하는 그런 종류의 친구 말입니다. 저한테는 남사친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자 사람 친구 말입니다. 여자인 제가 아무 이성적 감정 없이 만나는 남자친구인 그가 요새 저를 자꾸 힘들게 하고 있고요. 사연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남사친은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 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인 걸 남사친이 기억하고는 저에게 선물도 줄 겸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남사친과 저는 알고 지낸 지는 한 6년 되었습니다. 30대가 훌쩍 넘어서 만났기에 서로에 대한 감정 조절도 잘할 수 있었고, 각자 가정이 있으니 우리는 딱 그 정도로만 만나려고 무언으로 눈빛 교환을 했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아슬아슬한 순간 정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이고 회원들끼리 섞여서 몇 박 며칠로 야영도 가고 펜션을 빌려서 물놀이도 가고 그랬으니 분명히 정들고 가까워질 기회는 많았거든요. 더구나 그 동호회에는 그렇게 만난 유부남 유부녀 커플들이 많았기에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판국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저를 그 동호회에 들인 그 여고 동창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애는 동호회에서 이리저리 양다리를 사방으로 걸치고 있고, 최근에는 유부남 치과 의사와 발리로 단둘이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호회에서 다 같이 간다는 핑계를 대고 아이들에게는 학원이나 학교에 필요한 것들도 다 챙겨주고 남편에게는 미리 애교 점수도 따놓고 시댁에는 평소처럼 여우짓 하던 대로 보약을 지어서 시부모님께 갖다 드리면서 싹싹한 며느리 흉내를 내어놓았다더군요. 사실 그 애는 학창시절부터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마구 만나왔고, 심지어는 자기가 한창 사귀고 있던 애인의 형과도 깊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물론 하나도 안 들키고 여우짓만 하고는 두 남자에게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온 것을 무슨 훈장이나 되는 듯이 그 애는 가끔씩 자랑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애가 사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도 않을 뿐더러 저와는 너무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그 애를 멸시했습니다. 인간이 동물도 아닌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연애라는 성스러운 이름에 갖다 붙이는 것조차도 의아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애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주 거룩하고 우러러 보이는 교회의 십자가처럼 성스러운 것인데, 사람들은 섣불리 아무하고나 즐기고는 그것에다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가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역겨워 죽겠단 말입니다. 반면에 제 동창은 여전히 남자 사냥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걸려든 남자들은 하나같이 잘생기고 여자를 미친 듯이 홀리고 더구나 돈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지금의 제 남사친이 되었습니다. 제 동창과는 깊은 관계로 여전히 지내면서 저와는 남자 사람 친구로 지내겠다며 붙었던 남자이지요. 저는 처음에 그가 저와 친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방식으로 꼬시나 싶어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한테는 손끝 하나 안 대고 그저 차나 마시고 이야기나 나누면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나 하겠다며 자꾸 졸라대더군요. 곁에 있던 제 동창은 그냥 받아들이라며 키득키득 웃으며 저를 막 채근했고요. 더구나 그가 남사친이 아니라 깊은 사이로 사귀자고 한들 그 애는 아무 상관 안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며칠 후에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동창한테 연락처를 물었다면서 한 번만 만나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가 수화기 너머에서 말하는데 빵빵대며 제 뒤에서 어떤 차가 클렉션을 요란스레 울려대더군요. 돌아보니 그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그러니까 그는 아예 제 뒤를 밟아가며 따라왔던 것이죠. 저는 불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대시를 받고 보니 조금 어이도 없고, 한편으로는 뭔가 모르게 다시 철없던 시절로 되돌아간 듯
아련해서 못 이기는 척하며 그의 차에 탔습니다. 그는 좋아서 휘파람을 불어댔고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해서 저는 아무데나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운전을 하다 보니 어느 틈에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고 저는 속으로 어이없어하며 결국 사내란 것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서는 이것저것 버터알 감자튀김이나 호두과자 같은 간식거리들을 잔뜩 사가지고는 들고 온 보온 가방에 차곡차곡 넣고는 제게도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주라며 그 보온백을 제게 건네고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줄 것도 따로 챙겨 놓더군요. 저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떡한 사실 분위기에 취해서 입맞춤까지는 했습니다. 입술 맞대는 정도는 아니었고 성인 남녀의 진한 입맞춤으로요. 그러다 보니 긴장이 늦춰져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리 됐나 생각해보니 그간의 조마조마했던 시집살이, 외로움, 스트레스가 전부 원인인 듯 하더군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기에 남들보다 연애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더구나 남편과는 연애 기간도 짧은 상태에서 곧장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시댁살이를 하는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그것 때문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아래 위층에 따로 사는 거라 해도 시부모와 같은 집에 산다는 압박감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남편과의 밤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애가 더 어렵게 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생기자 얼마 뒤에 우리는 겨우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입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다들 학교 파하면 곧장 학원 가고 친구 만나며 밖으로 돌고 있으니 저와 이야기하고 정을 쌓아갈 일은 더욱 드물어졌지요. 그러니 맨날 살림이나 하면서 세월을 축내고 있던 저는 그야말로 남사친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고지곳대로 남사친이란 이름 그대로를 지켜내려 애쓰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 제 동창이 엄청난 선수를 저한테 붙여놨다 싶어서 저는 화가 나다가도 기분이 살짝 풀렸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남사친이라고 불리지만 지금 한참 위험한 짐승의 형상을 보일까 말까 하고 있는 그는 이번 주에는 당일치기 여행으로 태백에 가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여행에서 당일로는 절대 못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으르며 그의 다짐을 받고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져갈 옷도 충분히 준비하고 혹시 몰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종류별로 다 해놓고 남편이 찾아 헤맬까 싶어서 양말짝도 일일이 다 손수 짝 맞춰서 정돈을 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잘 견뎌왔고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저도 별 볼일 없이 그렇고 그런 여자가 된 것 같아서 조금은 웃음이 납니다. 하지만 제 동창 말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입 꾹 닫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 저도 좀 가볍게 마음을 가져볼까 어쩔까 하면서 마구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